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전과학 3-1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로 따지면 4장 유량과 낙차, 5장 수력 설비 중에서 몇 가지 문제를 뽑아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98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죠. 자, 수력 발전에서 발전기 출력과 낙차와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설명하고 낙차의 종류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였죠. 이것은 지난 학기 발전과학 3강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차의 종류는 뭐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위에 발전기 출력과 낙차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P라고 하는 것은 9.8 QH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이때의 유량도 변동하지 않을 때 유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8 QH라고 하는 것은 유량 변동이 없을 때의 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유량이 변동할 수가 있겠죠. 유량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낙차의 2분의 1승, 그죠? 왜냐면 V는 루트 2GH가 되니까 낙차의 2분의 1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주면 결국 P는 낙차의 2분의 1승의 1승, 그러니까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이 식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유량이 변동한다. 그래서 유량이 변동하게 되면은 낙차의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출력 변동이 되고, 유량 변동이 없다면 이 식에 의해서 발전기 출력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발전과학 3강을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죠. 수력 발전에서 조합수조의 기능과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조합수조에 대한 기능과 종류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은 발전기 선로 및 부하로 이루어진 간단한 개통동이다. 부하단 전원과 발전단 전원의 상체각은 델타다. 이때 부하에서 공급받는 유무효 전력은 다음 식과 같이 유도가 되는데 이 식을 유도해봐라.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도를 해야 될 요 사항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유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었지만 두 번째 듣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문제를 냈으니까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의 때 수업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의 간접 측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건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5번 89회 1교시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완 곡선을 갖는 합천에서 최대 사용수량 100톤, 유효낙차가 47m의 수력발전소를 설계할 경우에 연간 발전량, 그 다음에 발전소 이용료를 구하라. 단 수로 길이, 그 다음에 수차 효율, 발전기 효율, 수압간 손실 낙차, 그 다음에 방수 손실 낙차,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출력을 낼 것이냐. 요거는 이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이죠. 예제 4-8번입니다. 평균 유효낙차 50m, 출력 16만 kW, 유효저수량 4천만 톤의 발전소가 있다. 이 저수량은 몇 kWh에 해당되는가? 수차 효율은 86%, 발전기 효율은 97%다.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계산해서 나올 문제니까 예제 4-8번은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수력발전의 조합수조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수조의 기능과 종류. 조합수조의 기능은 아주 단순하죠. 수격작용을 예방하고 서징 현상을 억제하는 데 그 기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종류에는 단동형, 차동형, 수실형, 그다음 제수공형 이 4가지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다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답안지 한 2-3개 정도 보겠습니다. 자, 조합수조의 기능 이렇게 해서 수력발전소의 부하가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생기는 수격작용을 흡수, 그 다음에 서징작용 흡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격작용 흡수, 서징작용 흡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수격작용이 왜 발생되는 것이냐, 수력발전소의 부하가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생긴다. 그 다음에 서징은 유량 변동에 의해 생긴다라고 하는 이렇게
1번, 2번처럼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아주 모범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조합수조의 종류가 뭐냐? 그러면 조합수조의 종류는 단동형, 차동형, 수시형, 재수공형 이렇게 있고 그것에 대한 그림은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로 그려 놓으셨죠? 그리고 이 그림도 보면은 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딱 보면 아 맞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맨 끝에 배치하다 보니까 한 2줄, 3줄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은 3줄에서 4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3줄, 4줄.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죠. 구조, 특징, 구조, 특징, 구조, 특징, 구조, 특징, 그림. 이런 포맷은 아주 우수한 포맷입니다. 내용도 아주 적절하게 잘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포맷이나 이런 그 형태를 반드시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수조에 대한 정의 또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바로 조합수조 기능은 뭐냐? 수격작용 흡수, 써진작용 흡수한다. 그럼 아까 좀 전에 답안처럼 안 해, 그죠? 미리 사전에 내용들이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를 골라봤던 것은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써진 작용이라고 하는 걸 또 별도로 또 빼놓으셨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써진 작용은 뭐냐?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요동치는 현상이죠. 요동치는 현상인데, 요 내용은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 그림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수차가 계속 운전 중일 때, 갑자기 부하가 차단됐을 때, 부하가 갑자기 급증하였을 때라고 하는 요 그림은 이해가 되는데 요 그림이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요 답안지를 골라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합수조의 종류에 단동형 서지탱크, 그 다음에 차동형, 수실형, 재수공형 다 써야 되는데 한 페이지 반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적어놨던 겁니다. 10점짜리 문제에 한 페이지가 너무 시간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줄여야 될 건 어딜 줄여야 될까요? 종류를 줄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조합수조의 기능, 이거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더 아주 함축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요 답안지를 본 거고요. 자, 이 답안지도 포맷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합수의 기능과 종류에 설명하니까 기능 설명하는데 수격작용하고 써진작용을 기능에 넣고, 그래서 수격작용이 뭐냐? 부하의 급격한 변화시 발생한다. 왜? 그래서 이렇게 수격작용에 대한 설명도 잘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써진작용은 뭐냐? 예, 이 수량이 저수위하고 수조와의 헌팅 현상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써진작용도 그림을 아주 잘 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적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특징 쭉 적고 뭐 구조하고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칸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합수조를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죠. 표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셨죠. 그래서 이분의 답안지는 이 조합수조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그 특징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바로 뭐냐면 수격작용하고 써진작용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 두셨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한 답안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어서 자, 이번 주 답안지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답안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쓰신 답안지의 주인은 같이 공유하는 정도 내용이니까 같이 좀 보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유량의 간접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간접 측정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유량은 단면적과 속도, 곱인데 하천의 단면적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만 측정하면 된다. 그래서 간접 측정법이라서 직접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만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토관법부터 시작해서 쭉 다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그 기술사 시험에서 식유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식유도 이후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항상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압 시간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답안 작성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맨 끝에 보면 유도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속도는 L분의 G, 그다음 인테그랄 HDT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럼 이것하고 위의 내용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수압시간법에 대한 유도까지 다 하실 줄 알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쉬운 게 빠졌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인테그랄 이 부분, 그죠? 이 수도의 시간적 변화가, 압력 수도에 대한 시간적 변화가 결국 뭐로 나타나느냐? 면적으로 나타난다, 면적. 그래서 이 면적을 쉽게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수압시간법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칸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만 놔두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빠져버렸어요. 해석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답안지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방법을 해서 나머지 거 있다, 이 정도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좋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해석이 빠진 것이 너무 좀 아쉬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이제 왜 이걸 가져왔냐면, CNCV 케이블에 대한 구조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조에 CNCV 구조 그리고 CNCVW에 대한 구조 그리고 그다음에 FLCNCOW에 대한 구조 그리고 다 구조를 그리니까 아마 볼 땐 이 구조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마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포맷을 갖고서 가면 적어도 한 15분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CNCV, CNCVW, 그 다음에 FR, CNCV, CNCOW, 그 다음에 TR, CNCVW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CNCV 케이블만 하나 그려놓고, 그렇죠? 그러면 요것에 대한 해석은 됐고,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내부에 수미령을 쓰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요것만,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갖고 와서 더 수미령으로 더 컴팩트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FRCNCOW니까, 그렇죠? 저독성 난연 폴리 올레핀 쉬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끝부분, PVC 대신에 폴리올레핀 쉬스를 썼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건 어때요? 스트리 억제형이니까 여기 이제 절연체하고 그 사이에 반도전층을 간단하게만 표현하시고, 그래서 반도전층을 약간 강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절연체를 좀 줄여서, 그 다음에 그 트리를 억제하는 그런 케이블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만 간단하게 표시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표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렸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뭐 충분하시면 이게 그래도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답안이 익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골라봤으니까 앞으로 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내가 답안지를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답안지를 2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